언제나 필승!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국가에 대해서 혹은 이 국가의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투자라는 것은 이 소외되어 있을 때 가장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이 베트남보다 오히려 더 관심이 없는 국가 중에 하나죠. 인도입니다. 인도는 지금의 GDP 7위입니다. 그리고 인구 수는 2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인도가 여전히 GDP의 7위에 머물고 있을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그리고 인도인들의 엘리트층들의 이러한 실력들이 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의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하나 둘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나 인도에 대한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것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 이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인도의 시가총액 탑 1부터 탑 10까지의 시가총액이 한국보다 낮다면 과연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그만큼 소외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가 그만큼 금융 개방에 대한 개방성이 별로 좋지가 못하고 특히 인도인들의 투자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직은 바닥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외되어 있을수록 더 많은 지분을 모아서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마무시한 글로벌 기업이 되었을 때 배당만으로도 생활비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국가들에 대한 지분을 꾸준히 모아야지만 훨씬 더 수월하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바로 성장이죠, 성장. 인도의 GDP 7위, 10년 뒤에는 2위, 3위에 랭크되어 있을 것이라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나 인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보았고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의 인재들입니다. 인도의 인재들. 이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들, 예를 들어서 애플, 인텔, 페이스북, 구글 이쪽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이 인도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좀 제가 까먹었어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2등이에요, 2등. 미국 다음으로 인도에 대한 인도 직원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이 바로 인도의 공과대학인데요, 공과대학. 인도의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입니다, 탑. 이쪽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졸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이쪽에 이제 입학을 하고 졸업만 한다면은 거의 애플, 구글, 인텔 이런 글로벌 유수 기업에 자동으로 입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인도의 인구가 많은 만큼 인재 역시나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까먹어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 못 드리는데 추후에 제가 좀 더 찾아보고 추후에 좀 발견한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인구입니다. 인구. 그리고 인구의 비율이 저는 가장 놀랍더라고요. 비율이. 25세 이하가 50% 넘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젊은 국가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인구수가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다시 인구수가 이렇게. 자, 그림을 상당히 못 그립니다. 장년층이 가장 많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된 국가죠. 중국도 다를 바 없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항아리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항아리 모양. 물론 한국보다는 훨씬 더 낫지만 항아리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을 반면에 인도는 이렇습니다. 인도는. 그냥 이상적이죠. 이상적. 25세 이하가 50%가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성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이고 여기에 교육 인프라만 제대로 깔려 있다면
이 국가의 미래는 장밋빛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에 대한 투자를 저는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후에는 인도의 글로벌 기업에, 인도에 상장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저는 배당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그렇게 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도의 GDP는 세계 7위이고 대한민국은 12위, 13위 정도 하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 1위 기업이죠. 300조가 넘습니다. 대략 350조가량 되는데 집중하세요. 인도의 시가총액, 인도의 탑 1, 원탑 시가총액이 굉장히 놀라워요. 123조밖에 안 된다. 123조. 그리고 10등 기업은 40조가 안 돼요. 40조. 이렇게 어마무시한 내수 시장과 인재풀을 갖추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어 있지 않고 인도인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살펴볼수록 굉장히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런 기업이 아직도 있다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국가가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아직도 있다니.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혹은 제 구독자분들도 해외 투자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대한 투자 역시나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고 부를 이룰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성장하는 국가에 투자하는 것만큼 가장 쉬운 투자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중국, 인도, 베트남은 같이 보면서, 한국과 같이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 멤버분들, 제 채널에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고 이미 중국과 미국 기업들 혹은 유럽의 몇몇 기업들은 소개를 해드렸고 그 중에 또 몇몇 기업들, 훨씬 더 소수의 기업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를 진행함으로써 그대로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가 5년 뒤, 10년 뒤에는 GDP 기준으로 세계 3위, 못해도 4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7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성장성이 그리고 순위가 2배 이상으로 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딱 2개만 보셔도 돼요. 인구가 전 세계 2등이고 그리고 평균 연령이 20대입니다. 인도가. 결국 인도에 ETF를 투자하든지 인도에 펀드를 투자하든지 아니면 제가 하나 둘씩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인도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저는 이 셋 중에 하나는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도에 직접 살아야 되는 것이고 부동산도 인도 법인을 세우고 6개월 이상을 이제 살면서 그런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인도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미 유명한 곳은 서울을 뛰어넘었어요. 이미 몇몇 도시들은 이것도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몇몇 도시들을 봤는데 이미 서울을 뛰어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엄청난 내수 시장을 통해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글로벌 기업이 탄생한다면 저는 시가총액이 지금은 1등 기업도 시가총액이 100조 언저리이지만 1000조, 1500조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업들도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역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겠죠. 저는 인도의 이러한 인재풀 그리고 인도의 IT 기술력이 앞으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 같은 경우는 이런 의료시설들도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분명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추후에 하나 둘씩 이제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 역시나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인도에는 코비드19에 대한 팽창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두 번은 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를 노려서 비중을 좀 실으면서 이제 투자를 할 생각이고
특히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보다 좋아요. 이 배당 수익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글로벌 기업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배당률이 5%, 6%가 넘는 기업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제 자체 기술로 이제 위성을 쏠 수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이고, 특히 IT라던가 소프트웨어 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탑급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눈에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과 더불어서 인프라 발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일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도의 미세먼지 역시나 굉장히 심합니다. 인도의 미세먼지. 중국 뺨칠 정도로 심하다고 하죠.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역시나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인도의 1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 둘 보시면서 과연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을까?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인도라는 이러한 국가 자체의 매력도와 인재풀, 기술력, 환경에 대한 관심, 기술에 대한 관심, 제약에 대한 관심도를 본다면 저는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 멤버들에게만큼은 어차피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공개를 해드리죠. 멤버분들에게. 그래서 멤버분들에게만큼은 인도에 대한 기업 분석을 반드시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쯤에 조금 더 제가 보고 깊게 분석을 하고 몇몇 기업들을 한 3개 이하의 그런 기업들로 추려서 라이브 방송이나 혹은 멤버 전용 커뮤니티 글이라던가 멤버 전용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정말 가슴이 뛸 정도로 엄청난 매력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최근에 1600조 원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인프라 투자에 1600조 원을 풀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가는 이런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는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해 나간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배당 수익률에 대한 인식과,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인식과 국가에 대한 성장, 기업의 성장도를 봤을 때 굉장히 편안한 투자,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인도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몇몇 기업이 있는지, 왜냐면 우리 증권사에서는 인도 시장에 대한 개방성이 없어요. 인도를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증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기업이 이제 미국이라던가 다른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그 기업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드리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것이고, 특히 코비드-19가 팽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번, 두 번 정도의 기회는 더 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나 굉장히 가슴 뛰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인도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해외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 좋은 투자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